이번 세션에서는 테스트 코드 작성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테스트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을 도입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세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왜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는지,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마무리로 발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중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획, 디자인, 개발, 테스트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 테스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선 단계들이 잘 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올바른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트에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각종 정보보호 인증이나 금융 강도 규정을 충족할 만큼 굉장히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기 테스트와 더불어 자동화 테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테스트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다양한 팀들이 각자의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 코드를 찾기도 어렵고 테스트 코드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에 대한 증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증적 파일을 만드는 것 또한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가 연동해서 테스트 플랫폼 내에서 코드를 쉽게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이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해주는 기능들을 추가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의 도입으로 토스페이먼트에서는 45만 개가 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 기술로는 노드.js와 플레이라이트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플레이라이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자동화 도구입니다. 플레이라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테스트 코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 VS 코드에 연동되는 다양한 개발 도구,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했던 리포트 생성 도구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플레이라이트에서는 테스트 파일을 이런 식의 명령을 통해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명령어가 실행되면 플레이라이트 내부적으로 메인 프로세스와 워커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테스트에 대한 스케줄링, 테스트 파일을 읽고 실행, 결과에 대한 리포트 생성까지 모두 플레이라이트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에 대한 실행, 그리고 결과 처리를 모두 통합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MVP를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MVP는 실행 제어, 테스트 리포트 생성, 이력주의 3가지를 기획했었는데 이 중 2가지를 모두 플레이라이트가 이미 제공해주고 있어 저는 플레이라이트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것만 구현하면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만에 MVP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스페이먼트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 건데요. 토스페이먼트의 테스트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어드민 서버와 테스트 러너, 배포 서버 총 3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드민 서버가 나머지 2개의 서버를 관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서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파일을 실행하는 테스트 러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러너는 플레이라이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테스트 코드를 제어하고 실행 결과를 어드민 서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뒤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프로세스 관점에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최초 사용자는 어드민 서버에 테스트 실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드민 서버는 테스트 파일을 조회하고 실행 요청을 큐에 넣게 됩니다. 이때 어드민 서버와 테스트 러너 사이에 큐가 존재하는데 이 큐가 존재하는 이유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행 이벤트를 받은 테스트 러너는 S3에서 테스트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플레이라이트를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어드민 서버에 전달하고 결과를 저장한 형태로 실행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테스트 러너는 수도 코드 몇 줄로 표현 가능한 만큼 간단한데요. S3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Node.js 스폰 함수를 통해서 플레이라이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에 대한 거는 간단하지만 운영하다 보니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슈는 컴퓨팅 리소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테스트 러너는 여러 플레이라이트 프로세스를 자식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있는데 플레이라이트 자체는 큰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플레이라이트가 실행하는 테스트 코드에 따라서 리소스 크기가 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테스트 러너가 실행하는 전체 테스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트 러너상에서 실행 가능한 플레이라이트의 최대 개수를 제한하는 형태의 로직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드민 서버와 테스트 러너 사이에 메시지 큐를 위치하여 어드민 서버로부터 요청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테스트 러너가 실행 가능한 수만큼만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메시지 큐에 쌓이는 양에 따라서 테스트 러너를 동적으로 조절해서 수평 확장 가능한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플레이라이트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예시 코드를 봤을 때 익스펙트 문이 실행될 때마다 플레이라이트 내부적으로 리포트 생성을 위해서 메모리상의 실행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량 테스트가 있을 때 익스펙트 문이 많이 실행하게 되고 플레이라이트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많은 양을 올려놓다 보니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결과를 모두 메모리상에 올려놓지 않고 청크 단위로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플레이라이트에서는 리포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고 플레이라이트 컴피그의 구현치에 대한 경로, 청크 사이즈를 지정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구멍을 플레이라이트는 제공하고 있지만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조금 쉽진 않았는데요. 어떤 점이 쉽지 않았는지 예시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 1, 2, 3을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2번이 실패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 결과 제이슨에 이렇게 실패한 코드의 스택 정보가 남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실행 결과 제이슨을 보고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했는지는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결과 제이슨과 실행 테스트 파일 코드를 함께 봐야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실행 결과 제이슨만 보고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테스트 코드를 파싱해야 되는 코드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파싱에 대한 구현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플레이라이트에서는 이 스텝이라는 함수를 지원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스텝 함수는 각 코드 블럭별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앞서 예시 코드를 스텝 함수로 감싸서 표현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타이틀 필드를 통해서 실행에 대한 결과를 블럭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위한 파라미터와 기대값들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텝 함수를 한번 감싼 커스텀 함수를 만들었고 커스텀 함수를 방금 예시 코드에 적용해 보면 테스트 케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러면 어드민 서버에서 파라미터와 기대값들을 조회해서 콜백 함수로 넘겨준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코드상에 개인정보나 테스트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기대값들이 하드코딩하지 않고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파라미터와 기대값이 변경이 필요할 때 테스트 코드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어드민상에서 쉽게
변경을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거예요. 부가적으로 어드민에서 실행 결과를 확인할 때도 더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어드민상의 테스트 코드 실행 결과를 보는 화면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를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각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별로 어떤 파라미터와 기대값으로 실행했는지 바로 볼 수 있고, 실행에 대한 결과도 바로 볼 수 있게 돼서 실행에 대한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서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포 서버는 앞서 설명한 테스트 러너가 실행한 테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테스트 파일을 번들링하고 S3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처음에 MVP를 기획했을 때 배포 서버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배포 서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코드도 코딩이라 일반적인 CI/CD 과정도 필요했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실행한 테스트 파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앞서 테스트 러너를 실행할 때 S3에서 테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실행할 때 모든 테스트 파일명을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매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매핑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저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코드를 매핑하는 것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연어이자 검색 가능한 문서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각 테스트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가 있고, 이 각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테스트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기대값, 부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사전에 어드민에 등록해두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를 정규식으로 파싱해서 테스트 케이스와 매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테스트 파일을 실행해야 되는지 매핑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 매핑 관계만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실제 어드민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스트 케이스를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제가 예시로 장바구니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검색한다라고 했었을 때, 검색된 결과에서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해 봤어요. 그리고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테스트 파일명을 전혀 알지 않아도 되었고, 테스트 케이스만 알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테스트 코드의 의존성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간단하지만 이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존성들을 모두 설치해줘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파일을 하나의 JS 파일로 만드는 번들링 과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번들링은 웹팩을 통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 배포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적인 플로우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깃에 머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머지 시점에 배포 서버에 싱크 이벤트가 발생해서 배포 서버는 최신 코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민에서 배포 요청을 하게 되면 배포 서버에서는 파일을 번들링하고 S3에 업로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코드를 매핑 처리하고 매핑 결과를 저장하면 배포 서버에 대한 모든 과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실제 어드민상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연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테스트 케이스들이 등록되어 있는 화면을 조회하는 화면인데요.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와 어떤 테스트인지,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와 기대값으로 실행하는지를 정보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파일을 배포하는 과정인데요. 원하는 테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간단한 설정 값들을 입력하면 배포가 시작됩니다. 배포 서버 요청이 되고 S3에 코드를 번들링하고 S3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업로드한 파일은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와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매핑된 것들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실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실행은 테스트 파일 단위가 아닌 테스트 케이스 단위로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볼 수 있고, 테스트의 실행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라이트가 만들어주는 리포트도 바로 어드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증적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텀 리포트를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리포트 링크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리포트 때문에 QA분들은 리포트 생성을 위한 공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택 커스텀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테스트 코드 배포가 아닌 어드민상에서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어드민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테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들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테스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 자동화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성공률과 소요 시간을 측정해서 테스트 자동화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작곡과 같은 코드 커버리지 리포트와 연동해서 테스트 자동화가 실제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대상 서버의 코드를 얼마나 검증하고 있는지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if 분기가 있는지 누락된 API가 있는지 바로 작곡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토스 페이먼츠가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테스트 자동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 테스트 과정의 시스템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은 일관된 테스트 퀄리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종 지표를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포들이 테스트가 누락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얼마만큼 테스트가 되고 있는지 객관화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QA가 필요한 시점에 QA 요청이 없이 개발자나 PM이 스스로 테스트를 찾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